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명절에 딸과 사위가 자고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뭘 자고 가?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만 물어보면 되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사위 오면 대접해주기 바쁜데 엄마는 대체 왜 그 모양이세요? 얘,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라.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백년종으로 사는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더니 사위 생각만 하고 엄마 생각은 쥐뿔도 안 하지. 명절에 밥 차려내고 간식 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잠자리까지 챙겨야 하니?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알아? 엄마, 그럴 거면 차라리 호텔을 가. 뭐해, 가방 안 챙기고?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남미역 할머님이십니다. 홀로 사는 외동딸의 엄마인 남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외동딸을 키우셨습니다. 딸 하나를 보물처럼 여기며 키우셨죠. 아버지가 없는 딸이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친구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딸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우리 딸, 엄마랑 둘이 살면서 절대 슬플 일 없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며 딸을 키우셨고, 실제로도 딸 역시 늘 엄마를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주말이면 꼭 집에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우리 엄마 혼자 계실 텐데, 라며 먼저 엄마를 챙겼죠. 명절이면 일찍 일어나 엄마 곁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었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은 엄마, 나중에 내가 시집가도 엄마가 최고예요. 매일 엄마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을 거예요. 라며 남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5년 전 딸이 결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남자답고 성실해 보였죠. 큰 회사 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옥이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남씨는 사위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조금 눈치가 없는 성격으로 예의 없이 이기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어머니 댁이 생각보다 좁네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돈이 문제실래나.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위를 보며 남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위를 좋아하는 모습이 역력했기에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결혼한 이후에 남씨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안부를 묻고 좋은 과일이나 선물을 보내는 배려도 보였기에 관계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명절이 다가오면 남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명절만 되면 사위의 까다로운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런 사위의 입맛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남씨에게 준비할 것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동태전 꼭 하셔야 해요. 꼬지전도 빼놓지 말고요. 이번에는 꼭 한우로 갈비찜 해주세요. 지난번처럼 호주산으로 하면 질기다고 남편이 잘 안 먹더라고요. 참식회도 꼭 직접 담가주세요. 사온 건 또 맛이 다르대요. 이런 요구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남씨가 가장 서운했던 건 딸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엄마 편이던 딸이 결혼 후에는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는 듯이 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가 딸에게는 꽤 잘해주는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 씨가 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남편 편만 드니? 그러자 딸은 이렇게 답했죠. 엄마,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요새 이런 남자 찾기 힘들어요. 친구들은 다들 부러워하는데 엄마만 계속 트집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남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 씨는 딸과 사위가 가족이라기보다는 마치 상전을 모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은 엄마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뻔뻔하게 요구만 했고, 사위도 명절에 남 씨의 집을 방문해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 남 씨의 주변 친구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죠. 미호가 너무 참지 말고 한마디 하지 그래? 요즘 시대의 딸과 사위가 무슨 귀한 손님도 아니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하지만 남 씨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내 딸이고 사위인데 뭐.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 명절마다 또 딸과 사위가 집에 올 때마다 남 씨의 마음은 조금씩 멍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남 씨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피곤했지만 아침에 막 부쳐야 맛있는 전을 위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10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남편이 운전해야 하니까 아침은 안 먹고 갈게요. 엄마 집에서 먹을 거예요. 순간 남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날 밤 11시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또 준비하는데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아침까지 달라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부랴부랴 아침 식사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해 둔 명절 음식들도 있었지만 방금 부친 전과 따뜻한 갈비찜까지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되자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남 씨는 반갑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딸. 잘 왔다. 남 씨는 딸을 안아주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많잖아. 언제까지 현관에 서 있어야 해? 남 씨는 서운함을 느끼며 딸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며 사위는 대충 인사를 하고는 먼저 들어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점심 식사가 준비되자 남 씨는 정성껏 차린 상을 내놓았습니다. 동태전, 꼬지전, 갈비찜, 식혜까지 딸과 사위가 요청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상에 올리면서 혹시나 뭐라도 더 필요한 건 없나 살폈습니다. 아,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사위는 밋밋한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남 씨는 사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동태전이랑 꼬지전도 좀 먹어봐. 이거 다 오늘 만든 거야. 특별히 신경 썼어. 하지만 사위는 무뚝뚝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 네. 맛있네요. 이어서 남 씨가
다 먹고 나면 송편이랑 식혜도 가져다 줄게. 식혜는 김서방이 좋아하는 대로 달달하게 담갔어. 라고 말하자 사위는 귀찮다는 듯 네네 라고 답하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김서방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니까 말 좀 그만 거세요.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잖아요. 그 말에 남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선 것도 모두 이들을 위해서였는데 남씨는 속상한 마음에 입을 다물었고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띠링띠링 하는 게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남씨는 딸과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가 좀 너무 무심하지 않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구나. 딸은 곧바로 사위를 감쌌습니다. 아, 엄마. 원래 사위가 좀 보기보다 예민해요. 거기다 운전도 했으니 피곤하겠지. 남씨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딸은 예고도 없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남씨는 당황했습니다. 자고 간다고.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어제 시댁 다녀오느라 피곤한데 오느라 운전까지 해서 그래요. 엄마 집에서 자면 편하잖아요. 엄마도 딸이랑 사위 더 오래 보니까 좋으시죠? 결국 남씨는 안방을 딸과 사위에게 내주고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요 몇 년 사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씨도 딸을 더 오래 볼 수 있어 좋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았습니다. 심지어 사위의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불 다른 건 없어요? 베개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어쩌니 혼자 사는 집이라 여분 이불은 이게 다인데. 그러자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 이불 우리랑 바꾸면 안 돼요? 남편이 잠자리에 예민해서요. 남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침대에서 자지만 나는 바닥에서 자야 하잖니. 이불이라도 따뜻해야지. 그러자 딸이 냅다 남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딸은 빽 성질을 부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딸과 사위는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기까지 했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결국 남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가집인데 마치 여행이라도 온 것 마냥 놀고 시끄럽게 하는 딸과 사위를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남씨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아침이 되자마자 사위와 딸은 떡국과 함께 구첩 반상이 넘는 아침 식사를 요구하는 통에 아침 일찍 깰 수밖에 없었죠. 엄마, 어제 남편이 떡국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명절 아침인데 떡국은 먹어야죠. 남씨는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허리도 아파왔지만 최선을 다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뒤 남씨는 어질러진 집과 쌓인 설거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비운 소주병과 안주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남씨는 집안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명절로 인해 남씨는 사위와 딸의 방문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오히려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보다 딸과 사위가 더 무섭네. 온갖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고마워할 줄은 모르니 내가 이러려고 딸을 키웠나. 그렇게 또 한 번의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남씨는 딸과 사위의 관계에 더욱 지쳐갔죠. 그러던 중 남씨에게 더 이상 딸과 사위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명절의 과로가 남씨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참기 힘들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셨네요. 명절에 무리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요즘 60대면 한창이라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남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이런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에요? 집에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길래. 평소와는 다른 다정한 목소리의 남씨는 의아했습니다. 명절 때는 그렇게 무심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일까 싶었죠. 아, 병원에 왔다가 가는 길이야. 네? 병원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결혼 전 엄마를 걱정하던 그 시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괜찮아. 허리가 좀 아파서. 혼자 가지 마시고 다음 주 검진 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딸의 말대로 다음 주 재검진 때는 딸이 함께 왔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과 함께 주의사항을 전달했죠. 진료를 마친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같이 식사나 해요. 근처에 맛있는 샤브샤브집 있던데. 딸의 다정한 모습에 남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마주 앉으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엄마, 이거 드세요. 아프실수록 잘 드셔야죠. 딸은 정성스레 고기를 샤브샤브에 데쳐 남씨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식사를 하는 동안 딸은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 아버지 이야기. 오랜만에 정다운 대화가 이어졌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참 엄마, 우리 딩크 부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도 많이 속상했었는데 갑자기 그건 왜? 남편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도 이제 애를 가질까 해요. 우리도 나이가 있고. 나중에 갖고 싶어도 못 가질 수 있잖아요. 남씨는 딸의 말에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았죠. 어머,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애 낳으면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남씨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럼 손주를 우리 집에 맡기겠다는 거니? 그건 아니고요. 엄마, 이참에 우리랑 합가해서 살아요. 뭐라고? 남편도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대요. 순간 남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딸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동행한 것도, 이 식사 자리도 모두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엄마 음식 너무 맛있었대요. 그리고 엄마만 손주 봐주시면 우리도 애 키우기 수월할 것 같대요. 어때요, 엄마? 남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죠. 20년을 넘게 혼자 키운 딸이 이제는 자신을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합가를 하자고. 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남씨는 딸의 말을 끊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부려먹으려는 거겠지?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남편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도 안 하니? 나는 너희랑 합가할 생각 없고 손주를 봐줄 수도 없다. 너희가 키울 자신 없으면 애 가지지 마라. 남씨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딸이 다급하게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 남씨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남씨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씨는 딸과 사위의 뻔뻔한 요구와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낀 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명절 당일 딸과 사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많이 기다리셨죠? 들어와라. 차가운 목소리에 딸은 움찔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에는 그간의 명절처럼 정성껏 차린 한 상이 아닌 반찬 가게에서 사온 몇 가지 음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긴 점심이지. 근데 왜 이렇게 반찬 수가 적어요? 남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간단히 하기로 했어. 너희가 빈손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굳이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잖니. 식사 중 사위가 눈치를 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네요. 그치? 시장에서 사오는 게 더 편하고 맛있는데 그동안 괜히 직접 다 만들었어. 이러니까 너무 좋네. 안 그래, 김서방? 남씨의 뼈 있는 말에 딸과 사위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씨는 설거지를 딸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당연하지. 밥 차려줬으면 설거지는 네가 좀 해. 설거지를 마친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엄마. 오늘도 엄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명절에 딸과 사위가 자고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남씨는 TV를 끄고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뭘 자고 가?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만 물어보면 되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사위가 집에 오면 대접해주기 바쁜데 엄마는 대체 왜 이러세요? 얘 그런 말 할 거면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백년종으로 사는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하더니 사위 생각만 하고 엄마 생각은 쥐뿔도 안 하지. 명절에 밥 차려내고 간식 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잠자리까지 챙겨야 하니?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알아? 엄마, 그럴 거면 차라리 호텔을 가. 뭐해, 가방 안 챙기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운하면 오지 마. 엄마도 더 이상 너희한테 맞춰서 고생할 생각 없으니까. 사위는 난처한 표정으로 둘 사이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딸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 진짜 이럴 거야. 이제는 내 삶도 좀 살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은 남 씨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참지 않겠다고 남 씨는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딸과 사위와의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딸은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남 씨도 더 이상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늦은 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까이 두고 상처받느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낫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딸과 긴밀히 지내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거리감이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 씨는 딸과 사위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고 식당에서 간단히 만나 안부를 묻고 헤어지는 지자고 했죠. 엄마, 정말 집에서 안 봐요?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른 집은 다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데.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으면 너희 집에서 해보는 건 어떠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반발 시미들은 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남 씨를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딸은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장보기부터가 만만치 않았죠.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할지도 몰랐고 이것저것 담다 보니 장바구니 값은 어느새 3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을까? 장을 본 후에는 음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서 일하는 동안 사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좀 도와줘요. 누워있지만 말고. 아, 나 피곤한데. 그냥 알아서 해.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엄마가 매년 명절마다 얼마나 고생했을지 말이죠. 나는 엄마 한 명 맞이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매년 나와 남편을 맞이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엄마, 허리도 아프고 환갑도 넘으셨는데, 결국 큰 소리 떵떵 친 것과는 달리 딸은 제대로 된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고급 식당에서 남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딸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고생하셨을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제 입장만 내세웠네요. 정말 죄송해요. 남 씨는 딸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옆에 있던 사위에게도 당신도 어머니께 사과해 라고 옆구리를 찔렀고 사위도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너무 무례했어요.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장모님 괴롭히지 말라고. 남 씨는 딸과 사위의 사과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사위가 먼저 계산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남 씨가 이 식당 비싼데 나눠서 내자. 고했지만 딸과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지금까지 얻어먹기만 했으니 이 정도는 저희가 내는 게 맞아요. 사위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힘드신데 명절엔 밖에서 봐요. 식당도 저희가 예약하고 비용도 부담할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 씨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새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 허리가 아프도록 부엌에 서 있을 필요도 없었죠. 대신 딸과 사위를 식당에서 만나 편하게 식사하고 그 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기차표와 숙소까지 예약해주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죠. 전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엄마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이제 남 씨는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죠. 딸과 사위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그 후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 삶을 되찾았으니 다행이야. 평화로운 명절을 맞이하며 남 씨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도 사위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 씨의 명절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